자신도 속아서 얼떨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억울함과 두려움에 여러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자수하면 용서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빠지지 않는 단골입니다. 옛날 표어처럼 자수하면 광명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수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란 말이 중요한데요. 이는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수는 감경이 가능한 요소일 뿐 자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량을 생각하기 전에 실무에서는 자수 인정 자체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처럼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고 피의자를 특정한 상황이라면 이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스스로 나아가 신고하고 처벌까지 감수하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 범죄로 서민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 범위를 낮추기도 합니다. 또한 자수와 함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조직 구조나 수뇌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자수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수는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자수는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이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자수의 타이밍과 진술의 내용, 그리고 수사 협조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되어 자수를 고려한다면 현 상황에서 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